예, 그 안녕하세요. 예, 제 말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예, 저기 들립니다. 채팅을 보내주세요. 예, 오케이. 소리를 좀 키워서. 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정우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임태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예, 임태엽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마이크를 아마 꺼두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선생님 오셨네요. 예. 예. 예, 방금 김성호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예. 전화번호. 내 전화 받는 거. 또 받아. 못 찾아가지고. 난 아무 말 시간. 괜찮아. 왜 전화 안 받아 이 사람아? 나는 못 찾아가지고. 재밌는 곳이네. 예. 전에 한번 와보시지 않으셨나요? 안 왔어. 안 와봤어요? 처음. 저도 처음이에요. 다 처음. 아늑하고 괜찮네요. 장소가 와보니까. 예, 지금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하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장소에는 이 유상건 회장님과 그리고 지금 김성호 선생님과 그리고 김상현 선생님 그리고 이제 행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김동성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현장에는.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회장님이 좀 이따 제가 한마디 인사말을 접속을 한 게 낫죠. 예, 예,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서로 예, 제가 그럴 때는 음소거를 싹 누르고 잠깐만. 예, 아이고, 이병관 교수님 많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이제?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간이 재밌네. 예. 여기 나는 여기 저기 고성이나 집이 신곡동 신곡동역. 네. 커피 드시러 오세요. 글쎄. 커피도 여기 있습니다. 몰랐어요. 윤태수 선생님 지금 이제 카메라는 켜 놓으셨고요. 네. 이제 자리에 목소리 들리죠? 들어오시면 지금 인사를 나누실래요? 예, 여기 카메라 쪽에 이렇게 살짝 해서 아직 우리 불을 끄실까요?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네. 조 박사님 잘안 보였어. 잠깐 그래요? 아이고. 인사 잠깐 나누세요. 임태석 교수님. 네. 임태석 교수님. 저거. 임태석 교수님. 제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김성호야, 김성호. 들립니다. 예. 김 교수님, 아이고. 목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비슷비슷 왔는데. 이렇게 보는 건 저보다 더 젊으시네요. 정기요 76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마이크를 꺼주세요. 김상현 교수 왔어요. 예. 김상현 교수 왔습니다. 네, 김상현 교수 얼굴 보여줘야 돼. 김상현 교수. 네. 안녕하세요. 아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20년 참 세월 많이 갔다. 네. 그럼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8년 됐네요. 2001년이니까 딱 20년입니다. 예. 서강대학에서 창립하실 때 임태석 교수님 자료 많이 가져와서 사진도 많이 써요.
원래 그 자료맨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모으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임기석 교수님 자료 내가 많이 가져갔어. 오늘. 옛날에 찍은 사진 내가 다 가져갔어. 허경호 교수님 길게 메시지 쓰셨네요. 반갑습니다. 허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임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너무나 오랜만에 보니까 예,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통학회 충무 노광욱입니다. 네, 노 선생님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연락을 했었죠. 예, 그 행사는 오늘은 그 줌으로 현재 몇 분이 접속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그 김성호 선생님하고 김상현 박사님 그리고 김동성 박사님도 와 계십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1시에 시작을 하고 그 소통학회 20주년 기념 행사니까 그 유상건 회장님의 이제 개회사 겸 인사말을 이제 잠깐 듣고 그리고 이제 이태호 선생님의 이제 발표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이상철 선생님도 들어오시나요? 줌으로 이 녹화된 영상은 그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분량을 줄여서 저희가 나중에 소통학회 홈페이지에 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늘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그 녹화 영상은 그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뭐, 요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김성원 선생님이 요 사진 그 예, 맞습니다. 보여주시네요. 예,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옛날 예, 예. 오시네요. 사진 많이 가져오셨어요. 교수님, 예. 임태석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이거 상철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장인 장모님이 88이어서 지금 속초에 와서 생신 축하하는 식사하고 있어서 예, 예. 예, 그래갖고 한 2010년에 학교 때 갖고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예, 예, 아이고. 정든 얼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예, 내년쯤 찾아뵐게요. 네, 네, 네. 잘 안 네, 들리지만. 미력기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임태석 음원 소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소거. 네. 황경호 교수님 오셨네. 네, 임 교수님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 교수님. 네. 아, 재밌네 아주. 와이파이는 저 밑에 번호 있어요. 오. 네. 허경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임 교수님. 네, 건강하시군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둘 다 늙었네. 나만 늙은 게 아니고. 십몇 년 못 봐서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뭐 임 교수님 뭐 머리만 조금 하얗시지 뭐 그대로신데요 뭐. 요즘도 그때 왜 스케이트보드가 뭡니까 그거 타시다가 발부러뜨리고. 그때 부상을 좀 크게 당하셨잖아요 한번. 예, 예, 예. 지금도 그 팔이 불편해요. 아 그때 좀 중상을 입으셨어 예, 그때. 예. 예. 여러분은 이마에 네. 주름이 하나도 없어. 네, 1시가 됐네요. 예, 이제 1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뭐 조금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접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임태수 선생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고 지금 거기는
밤 11시죠? 지금. 예.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할로윈이고 그래서 막 북적대고 막 그럴 네. 텐데 그래도 좀 밤늦게 그래도 짧게 하고 끝내고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시간에 저희 학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20주년 기념 특별 강연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학회와 소통학의 이제 과거, 회고와 이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임태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고요.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현 소통학회장님이신 유상건 학회장님의 인사를 간략하게 짧게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길게 저는 하세요. 음성어를 좀 할게요. 예, 유상건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죠. 들리시나요? 아니구나. 이걸 꺼버리고. 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8대 한국소통학회장 유상건입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고 너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 학회가 그동안 이제 20여 년을 거쳐오면서 많은 발전들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외연을 넓히고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학회로서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원로 교수님들 또 전임 회장님들로부터 소통학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뜻깊은 일들을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BS 문화재단에다가 이제 이런 올해 학회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학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들을 거의 만들어 주셨던 초석을 다져 주셨던 임태득 교수님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임 교수님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책도 샀는데 잊어먹고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소감과 또 원래는 이게 사인도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곧 좋은 기회를 맞아서 또 이제 사인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회 후배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강하고 내실 있는 학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오늘 학회의 지난 모습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당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파워포인트가 올라갔을까요? 파워포인트요. 네. 모든 참가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예. 지금 올렸는데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모든 참가자 했거든요. 누가 임태도 선생님이 하실 거거든요. 다른 거 누가 하고 있어? 임 교수님. 임 선생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있냐? 여기 있죠. 다운받았어요? 예, 다운 받았어요. 예, 여기 있어요. 그걸 네. 제가 할게. 예. 그럼 이거를 오케이. PPT. 요거. 예. 예, 일단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거를 띄운 거거든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오케이.
벌써 우리 소통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어서 좀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에 세웠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또 더 강해진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한 것도 없고 창립되자마자 또 개인적인 이유로 또 금방 미국으로 나와 버리는 바람에 정말 소통학회를 만들기만 했지, 만드는데 조력만 했지, 소통학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하고 연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기를 그걸로? 거기서? 오케이. 예. 네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신문방송학계는 처음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1960년, 70년대에 생겼을 때 별로 관심도 얻지 못했고 주로 언론인 출신들이 학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키워나갔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간 해가 1991년이었습니다. 1991년에 가니까 제가 떠났던 신문방송학계가 아니고 엄청나게 발전한 신문방송학계였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문계 학과였고 그 수능, 수석 차석들이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와서 지금은 교수들 하고 있지만 아주 크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고요. 문제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긴급했던 어떤 마을 문화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이 발표력 향상 같은 것은 별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면접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생겨났고 이 면접 점수가 모든 데서 반영되면서 특히 대학 입학 시험에서조차 면접, 발표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스피치 학원들이 난립합니다. 스피치 학원이 그냥 코너마다 하나 생기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요소요소에 스피치 학원들이 생기고 정말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스피치 학원들을 하고 또 학생들은 면접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이런 학원에 나가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이 한국 스피치 문화를 정립하는데 뭔가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대한민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역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김성호 그 당시 KBS 단장님께서 저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방송인들 그다음에 또 경희대학교에서 스피치 교육을 맡고 계셨던 허경호 박사님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또 아까도 잠깐 동해안에서 인사하고 간 우리 이상철 박사님 그래서 주로 여러 방향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모이면서 자 우리도 학회를 만들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학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때 또 원로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회의 그 출발을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1대, 2대, 3대 학회장들은 다 매스컴을 전공하셨던 그 원로 교수님들이 맡아주셔서 또 사회적인 면모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 학회 이름을 소통학회로 바꿉니다. 처음에 회장님으로부터 소통학회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별로 반갑지는 않았지만 또 이분들께서 결정했으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정쩡하게 그래요. 뭐 바꾸셔야 한다면 바꾸십시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게 거의 신의 한 수에 가까운 기막힌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들이 오히려 저는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학회를 맡았던 분들이 정말 미래를 다 내다보고 이 소통학회라는 이름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소통이란 말 자체가 저희들이 학회를 만들 때는 없었던 말이고 있었지만 쓰지 않았던 말이고 그 이후에 갑자기 한국에서 소통이란 말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한국말로 가장 잘 번역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은 또 그 한자의 의미들이 섞여 있습니다. 소통이란 말 자체에. 그래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통한다는 것.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란 말들이 너무 좋고 지금 이 소통이란 말을 선점했기 때문에 학회가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 참 이 소통학회라고 개칭한 분들이 우리보다도 성견지명이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잠깐 저희 그 학문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교육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달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거의 초기에 이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했는데 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과, 뭐 언론학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학과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을 때 우리 과를 옛날 사람들이 학문의 십자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로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학문의 십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 정치학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학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학문이었고 우리는 이론도 없고 그냥 짜깁기한 그런 학문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체성이 불투명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발달해 갈지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못해서 신방과 들어갔지만 그 당시는 정말 솔직히 신방과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강했던 분들은 아닙니다. 저도 대학 1, 2학년 때 너무 놀아가지고 학과 배정받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신문학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뭐 평점이 한 2.02 뭐 그래서 신문학과에서도 제가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입학을 허가받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신문방송학과 원로 교수님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아니죠.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1990년대에는 정말 이 학과가 엄청나게 좋은 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이게 덩달아서 똑똑한 교수들이 된 셈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에버트 로저스라는 이 분이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이 책을 발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만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뭐냐고 다들 무슨 과야, 뭐 하는 과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것이 사실 농촌에서 사일로라고 미국의 그 건초를 재는 큰 사일로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이제 미국 농촌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일로가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이 사일로를 채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확장되느냐를 라저스라는 분이 이제 연구해서 이 Diffusion of Innovation을 책을 발표했을 때 이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쪽, 정치 쪽, 그래서 모든 인문사역에 뒤에 이 책이 히트를 하면서 다들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결국 커뮤니케이션 학문은 농업 발전 연구에서 본격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신문방송학과 계열의 학과들이 중상위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수들의 월급이 그 과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상위권이었기 때문에 그 초기의 교수님들은 월급이 셌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들보다 뭐 교수들과 비교할 정도로 보수를 받았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2000년 정도 들어서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하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졸업생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커뮤니케이션 전공했다고 대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언론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월급은 한 47% 수준, 그러니까 중간이 50%라면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계는 위기에 있고,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계는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위스콘신 대학 밀워키 캠퍼스에서 작년에 저널리즘 앤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문을 닫았습니다. 학과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학과의 패컬티들이 저희 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제가 우리 학과, 우리는 매스컴과가 아니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왔을 때 교수가 2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하고 통폐합을 한 우리 커뮤니케이션과의 교수가 한 16, 1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슈링킹을 하는 거죠. 이런 건 뭐 한창 때의 반 정도에 왔다 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과의 학생이 약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명 정도 되고, 주로 과가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면은 서비스 과목들, 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서비스 과목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그냥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서비스 학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신문방송학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신문방송학과의 실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 여담 좀 섞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사실은 그 아들하고 딸, 즉 남매를 키웠는데 이 녀석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한국에서 키워서는 도저히 생존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처럼 좀 넓은 데 가면 기회도 많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 아들, 딸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학년으로 10학년이었고 딸이 5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키워서 이제 뭐 대학들도 보내고 했는데, 이 딸이 이번에 제가 박사를 한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가 이제 더 이상 뭐 옛날과 같은 그런 과가 아니고 완전히 성격이 바뀐 과. 그다음에 뭐 이제 한국신문방송학과를 보면, 제가 잠깐 여담을 왜 했는지, 여담을 하면서 제가 로스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도 늦고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이게 총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신문방송학과 들어갔을 때 1960년대 70년대 제가 74학번입니다만은 1990년대에 우리 신문방송학과 너무 좋았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한국 신문방송학계도 많이 약화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문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은 거의 다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반 정도가 폐간되었고 지금 뭐 뉴욕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 뭐 시카고 트리뷴 같은 그런 신문들도 다 적자고 이미 파산 선고한 이후에 그냥 자산은 없지만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신문을 안 찍어도 되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뭐 언론 매체들이 엄청나게 적자를 내고 있지만 KBS 같은 경우 뭐 그냥 시청료 받아가지고 버티고 있고 MBC는 뭐 원래 그 재단에 돈이 많으니까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어렵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졸업생들을 더 이상 매체에 취직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체의 성격 자체도 이제는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써서는 자기들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신문방송학과 상황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신문방송학과가 어려우냐? 신문방송학과가 어려우냐 그러면 사실은 신문방송학과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돌아보면 이게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즉 공업이 일어났을 때, 공장이 이제 막 생기고 했을 때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농민들이 전부 다 공장에 취업을 갑니다. 도시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농업이 거의 위기에 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들이 한 200년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가게들이 생기게 되고 유통업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만드는 사람들은 물건 아무리 만들어 봐도 유통하는 데인데 팔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공대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비즈니스가 매니팩처링 하는 그런 그룹들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보면 진짜 공대가 그동안에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습니까? 정부에서 온갖 정책을 다 써서 공대를 띄우려고 했어요. 그런 정책을 30년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공대는 여전히 공대고 상대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공대는 억울하게도 기름보재기라든지 뭐 이런 그 비하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는 공대가 스스로 자기들이 유통망을 개척하고 공대 자체로 이제는 더 이상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공대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과대학들이 신문방송학과보다 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드 사이언스란 말하고 소프트 사이언스란 말이 생겨납니다. 하드 사이언스는 매우 어려운 학문이죠. 소프트 사이언스는 쉬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드 사이언스는 결국은 요즘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그런 사이언스고, 소프트 사이언스는 컴퓨터가 담쌓은 컴퓨터를 이용만 하고 게임만 하는
그런 사이언스를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방송학과도 지금까지는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신문방송학과 커뮤니케이션은 소프트 중에서도 매우 소프트한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문방송학과는 입만 살았지 입 외에는 뭐 손은 죽은 그런 학생들처럼 취급되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뭐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고 다들 느끼고 계시고 또 제가 이 제시할 그 방안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고민했고 다 알고 계시는 거라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발표하고 그냥 현재 우리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그 말씀드린 것이 끝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늙은 학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 듣고 보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 해법에 기대할 건 없고요. 그냥 해법 자체도 스페시픽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계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버릇 자체가 이렇게 하드하고 힘든 것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한 것만 해왔기 때문에 이 체질 자체가 하드하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법을 찾을 때는 결국은 항상 과거로부터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이 농업과 공업을 살펴보면 농업이 공업에게 밀렸을 때 이 농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농업을 기계화하고 공업과 맞붙을 만한 실력을 가짐으로써 농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업은 상업에게 밀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공장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유통망을 형성해서 상업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프트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결코 하드 사이언스하고 싸울 수는 없다. 그리고 하드 사이언스에게 빌붙어 봐야 그 그룹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우리 소프트 사이언스끼리 연합해서 세마이 하드 사이언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세마이 하드 사이언스라고 제가 말을 붙인 것이 하드 사이언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프트 사이언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나 커뮤니케이션 혼자서 우리가 이 하드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와 같은 위기에 처한 학문들, 심리학, 사회학 이런 학문들에다가 또 우리와 요즘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통계학, 간호학, 의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합해서 하나의 그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끼리 모여서는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학문들과 모여서 이제는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의 그 유리한 고지에서 학계를 주름 잡는 이제 공대와 대결해야 되죠. 물론 공대가 뭐 옛날 공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최근에 이제 발전된 그 나노 중심의 공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대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이제 결국은 우리도 4차 산업의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코딩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를 배우냐, 코딩을 어떻게 배우냐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 코딩 소스가 전부 다 공개되게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스만 찾아서 몇 개만 짜깁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계는 한 위기를 10년 정도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이 미국 이 후진 구석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는데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정보에 밝기 때문에 벌써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학도 사실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부 다 기계가 다 하죠. 의사는 돈만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진들도 상당히 긴장하죠. 왜냐하면 의술 자체는 물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의술 자체도 이게 하드 사이언스는 아니거든요. 수술 같은 것은 하드하지만 이 내과 의사님들은 사실 뭐 별로 하드한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진단하는 것은 내과가 진단하는 것은 컴퓨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있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학이라는 게 그거 되게 어려운 학문 아니거든요. 뭐 간호원들 계시면 되게 죄송한데 간호사들 계시면 그냥 주사 몇 방 찌르고 청진기 가슴에 대고 뭐 혈압 재고 맥박 재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호학도. 그래서 이제 이 요즘은 이 의학, 간호학,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등이 연계해서 이제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죠. 물론 저쪽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안 붙이지만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기 유펜하고 USC 안넨버그 스쿨의 주종이죠. 그래서 그 뭐 두 학교가 돈을 많이 받아서 안넨버그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아서도 유명하지만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 선두주자들로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심리학은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사회 심리학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리학은 그런 사회 심리학이 아니라 진짜 시리어스한 심리학입니다. 뉴로 사이콜로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경 심리학. 이런 심리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는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 하는 전통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파트도 있지만 이 사이콜로지 파트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콜로지 파트가 요즘 스탠포드 대학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 학과들과 연합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말만 가지고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 학과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테크놀로지를 알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은 이 이동 통신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고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매체는 핸드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된 프로그래밍을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되면 뭐 자기 모든 문제들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상담을 받고 그 핸드폰 자체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의사가 아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진단을 해주고 또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제는 소프트 사이언스가 아니고
세마이 하드 사이언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되고 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물론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그 서베이 리서치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서베이 리서치 같은 그 데이터 200명 모아가지고 무슨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들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요즘은. 그래서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만 배우면 이제는 누구든지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통학교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지금 조금 전까지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학회, 우리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통학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통이란 말을 선점함으로써 엄청난 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우리는 언론이란 말이 없어요. 이 언론이란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과연 언론이라는 그 전통적인 그 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정론 존재하지 않죠. 요즘 모든 신문들은 사실은 다 당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조정동은 무슨 당파고 뭐 한겨레 어디는 무슨 당파고 그 당파 외에는 대변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진보와 보수 당파의 신문들이 항상 갈려져 있죠. 뭐 뉴욕 타임즈라 그러면 이제 진보고 뉴욕 포스트는 당파 보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고 워싱턴 익자미너는 보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은 뭐 동네에서 항상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어떤 신문도 정론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말만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영웅인 언론도 있고 트럼프가 죽일 놈인 언론도 있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트럼프를 정확하게 보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란 말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가 언론학과라는 말도 이제는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바꿔야죠. 언론학과는 언론이 없는데 무슨 언론학과가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통이란 말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번역하는 말로 찾았지만 이 소통이란 말은 언론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정말 막혀 있는 것을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겠죠. 불통. 제가 불통을 통하게 하는 게 소통인데 이거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학회란 말이 너무 좋아요. 언론학회나 방송학회, 뭐 광고학회에서는 심리학과나 의대나 간호사를 초빙하면 안 오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소통학회는. 간호학회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뭐 진짜 의사들이 아니지만 의학하는 의학자들과 연계할 수 있고 심리학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 소통이란 말이.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넘어가 있네 벌써. 그래서 이제 우리 학회를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 학회들은 땅 따먹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없는 분과들, 새로운 분과들을 만들면서 그 분과에 심리학자나 또 의학자나
간호학자나 가정간호학, 보건학이 지금 한국에 많이 생긴 걸 알고 있는데 이 보건학 또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건학하고 이런 걸 연결하면서 결국은 우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꾸는, 건강하게 만들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넘어갈게요, 빠르게. 제가 한국을 잘 몰라요. 미국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균관 대학이 최근에 제가 잘 아는 그 송하영 교수를 데리고 왔는데, 송하영 교수는 USC에서 헬스컴을 했는데 그냥 한국 가고 싶어서 우리 과를 떠나서 이제 한국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이상한 대학에 가서 경영학과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성균관 대학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옮겼는데, 이 학문이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라는 것이 소프트한 여러 학문들을 모아서 이 하드한 학문을 대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잘은 모르는데 그냥 외관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델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시작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소통학계에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끼리 하지 말자. 그리고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학회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우리 학회 자체에 이렇게 융합된 분과를 만들어서 그런 분과를 키워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자체는 그 어디서 이렇게 서포트 받을 그런 재산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제 뭐 언론학회 자체는 여러 언론사들에게 민폐를 끼쳤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다른 학과들과 같이 융합해서 학회를 조금 더 키워나가면 많은 서포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심리학이나 뭐 저런 의학 쪽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1순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지고 있는 엣지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이 소통학계가 씌고 있는 엣지는 그겁니다.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소셜미디어는 과연 주인이 누군가, 학문으로서 소셜미디어를 독점할 디시플린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소셜미디어의 주인은 소통학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셜미디어 자체가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의 말이 아닙니다. 소통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이 불통하는 건데, 사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스피치입니다. 그게 글로 쓰였던 유튜버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녹음을 했던,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장르의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소통학계가 한국에서 소셜미디어 연구를 강화하고, 이 소셜미디어 연구를 강화하다 보면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연관, 학문 분야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조금씩 해나가면 충분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심리학과 박사,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전공한 박사,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박사들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쪽 그 하드웨어 하는 쪽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를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도 또 그런 것을 전공한 학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학계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융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 그 연구 대상은 이제는 더 이상 아나운서들의 말이 아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환들,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 전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연구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도 늦었고 말도 더듬거리고 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있고 해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법의 실마리는 우리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조금 더 세마이 하드 사이언스에 대한 배움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위기에 빠진 다른 그룹들과 이 소셜 미디어라는 공동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앞으로 대접받는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계도 지금 이쪽으로 이 세마이 하드 쪽으로 이 전향하고 있는 학과들이 뭐 미국의 대부분의 선두주자 학과들은 다 이렇게 세마이 하드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우는 우리 과처럼 전통적인 소프트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과보다 훨씬 그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수도 뭐 어떤 과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과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운동선수처럼 프로야구 선수처럼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랜 전통적인 연구 분야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좀 강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졸렬한 발표, 밤늦게는 아니죠. 오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임태선 선생님께서 이 소통학의 그 개념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의 연구, 그리고 이제 한국 적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 새로운 그러니까 소통학의 과거와 앞으로 소통학이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 임태선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임태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제 코멘트를 해주실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허경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저는 뭐 사실 오늘 세미나 계획을 후반부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대석 교수님과 시간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조금 길게 하시지 않나 이래서 그랬는데, 우리 임 교수님과 이렇게 또 화상이지만 직접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소통학회라고 명칭 바꾼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시니까 저희도 학회 회원으로서 좀 뭔가 좀 뿌듯합니다. 이게 위기의식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또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임 교수님 말씀은 우리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회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정신없이 미디어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소장학자들도 꼭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게 우리 임 교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여기 우리 학교 회원들과 오늘 참여하신 분들 외에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소셜미디어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 위기 의식이 피부로 느껴졌고요. 한국에 살다 보면 그 막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태석 교수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국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 제가 재직하고 있는 다 아시니까 중국 학생이 한 뭐 5천 명가량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학교가 유지가 되고 북적되니까 그런 위기 의식에 대해서 그 감각이 없습니다. 마냥 이렇게 뭐 10년, 20년 갈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임재석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꽤 됐습니다. 얼마 됐는데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됐는데 학과 이름을 언론정보학과에서 미디어학과로 바꿨어요. 미디어학과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지 미디어 가지고는 아니다. 지금 미디어 지금 미국 말씀하신 대로 다 망해가는 판에 차라리 앞에다가 그렇다 한다면 뭐 소셜미디어를 달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미디어를 쓴 게 아니고요. 미디어가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디어는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 바뀌고 지금 저널리즘 매스 커뮤니케이션 어찌 보면 미디어에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는 핵심인데 거기가 이미 망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니 젊은 학자들이 모이고 저는 이제 내년 저도 은퇴입니다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아마 이게 좀 비슷했는데 어떤 누가 직권으로 그렇게 말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임 교수님 말씀을 꼭 들어서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그 미디어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면 앞에 진짜 뭐 소셜을 붙이다거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는 조금 저도 매스컴을 전공했습니다만 또 존경하는 우리 임 교수님 따라서 오히려 학자 생활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쪽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또 발표도 하고요. 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도 또 그런 쪽으로 또 더 관심이 아직도 가고 있고요.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만 그 임 교수님께 여쭤보면은 임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어떤 그 하드웨어, 하드 사이언스와의 융합 얘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요즘 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역시 우리가 그 하드웨어와의 그 융합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또 어떤 주변부로서를 인정하는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 주변부로 이제 우리가 전락하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또 혹자들의 그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AI가 다 대체를 하고 다 망해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이 소통의 측면이 이 감정이 말하면 엠퍼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정이입과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은 AI가 아무리 당장 설치하더라도 앞으로 뭐 정말 꽤 오랫동안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하드 사이언스와 융합하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찌 보면 맞닿아 있는 이런 어떤 인간의 AI에 대치되지 않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좀 우리가 특화해가지고 아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튜버나.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보면서 창의성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남과 어찌 보면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그거야 매개체로서 가장 어찌 보면 그 소통 외에 뭘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학문적 정당성이 거기서 확보가 될 수가 있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하드 사이언스의 융합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좀 좁혀서 조금 그 특장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좀 이제 학과 이름도 옛날에는 그렇게 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언론학과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걸로 했는데 대학 이름도 예를 들어서 뭐 소통과 공감을 위한 예를 들어서 공감과 창의성을 위한 소통학과 이렇게 만들어도 그 뭐 다 변하는데 대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만의 어떤 특장을 살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학술적 영향을 과시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하드 사이언스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연계 이런 것도 생각해내가 우리 바운더리가 좀 더 확실하게 있고 나서 하드 사이언스와의 어떤 접목이 필요해야 주변불로 전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 자체를 없애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자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자체는 우리의 핵심이고 거기에 있어야 다른 학과하고 연합을 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없이 다른 학과와 연합할 수 없죠. 우리의 정체성이 강하고 우리의 장점이 보여야 다른 학과에서 같이 하려고 하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라는 게 사실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느냐 하는 컴피턴스는 우리 과에서는 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말하기는 우리끼리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같은 과에 컴피턴스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수가 있고 또 그 다른 과 연합하는 교수가 있어야지 모든 교수들이 다 연합하면 우리 과가 없어지겠죠.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대에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들어갑니다. 교수로. 의대에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어렵죠. 왜냐하면 의대에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거죠. 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의대에.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의술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 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또 우리한테 의학을 커뮤니케이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야죠. 그거는 뭐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근데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다 그 기분과 관련된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꼭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많은 것들이 업스 앤 다운스가 있어서 우리 뭐 굉장히 그런 게 있을 때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 찾아가면 또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만든 프로그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일어나면 그런 게 해서 아침부터 이제 그런 핸드폰 딱 해서 그 기분 좋은 그 메시지 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나갈 길이라는 거죠. 뭐 의사들한테 빌부터 먹자는 것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데 우리 학과들이 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려면 그냥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문방송학의 전통적인 미디어에 집착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제가 잘 모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언론사들이 뭔가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좀 등도 쳐먹고 여기저기 연기하고 뭐 저기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시청자들이나 그 구독자들의 돈으로 살아남기보다는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다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감옥에 살면서 당당히 감옥 산 이유는 이제부터 너네들 돈 안 준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돈 삥땅 치는데 삥땅 당한 게 그걸 죄라고 감방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갔다 와서는 돈 안 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재계에서 돈을 안 주면 미디어 못 삽니다. 문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한민국도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걸로서 이제 미디어의 공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은 돈이죠. 검은 돈으로 먹고 사는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 선생님이 손을 드셨어요. 이상철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승명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노광우 선생님, 제 이야기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예. 네, 잘 들립니까? 우선 20주년을 맞이하여 너무 감사의 임태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에 임태석 교수님께서 참 제가 학위를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스피치급 학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또 이제 뭐 학술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사업도 구상도 하셨고 그래서 근데 이런 학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때부터 사회에 홍보가 되기도 시작해서 제 잡을 구하는데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뉴어 트랙으로도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임태석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가시지 않고 한국에 계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지난 한 10여 년간 이때 임태석 선생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교수님 중에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Rhetoric is never dies, only transformed. Communication never dies, only transformed.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랜스포밍 하느냐를 오늘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석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늙었네요, 이상철 박사도. 방금 반갑지했습니다. 작년에 안 갑. 우리가 참 다들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젊은 학자들을 많이 밀어줘야죠. 예. 작년에 환갑이면 아직 꽃띠십니다. 작년에 환갑이면 꽃띠. 그러게요. 한번 배워야 되는데. 예. 했습니다, 저는. 예. 예,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예. 임종숙에서 다른 거 한번 사죄가. 아니 임종 선생님 지금 나가셨어요. 예, 나갔어요? 다른 일정 있어서. 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또 의견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문적인 얘기는 모르고 좀 물어보면 안 될까? 아니 괜찮아요. 예. 예. 가까이 가셔서. 예. 임태석 교수님 예. 언제 오셔? 언제 오시냐고 좀 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에는 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가려고 막상 하려니까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제가 이게 20개월 정도를 두문불출하고 살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이제 거의 겁이 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비행기 밀배동 공간에서 옆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겁이 나서요. 근데 뭐 미국에 가시니까 정년퇴직도 없으시잖아요. 여기서는 퇴직하셨을 텐데 말이야. 지금도 교수 말씀 얼마나 좋아. 아이고. 저도 퇴직하고 싶은데 마누라가 하지 말라고. 오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네네. 빨리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장소를 협찬해 주신 김동성 네. 박사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요. 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획이사 맡고 있는 김동성이고요. 네. 협찬은 아닙니다. 저렴하게 돈은 받고 있습니다. 예, 공짜 협찬은 아니고요. 저는 회고할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앞으로 전망보다는 우리 소통학회가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자리 좀 비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 소통학회의 영역이 변동되고 거기에서 약간 위기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소통학회가 다뤄야 될 영역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인 S, M, C, R, E 모두 다 다뤄줘야 되잖아요. 뭐 S하고 R, 즉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을 다뤄줘야 되고 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 컨텐츠를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채널,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채널 미디어 기술에 대해서도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 측면을 보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스피치 중심의 그런 학교였지만 지금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고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뤄야 할 분야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넓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통학회가 진짜 학회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모두 다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규모로서는 뭐 각각 그 자기 조직의 역량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 즉 예를 들면 뭐 제품이라 그러면 제품 믹스하는 것처럼 단일 제품만 생산할 거냐 아니면 모든 걸 다 생산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소통학회가 갖고 있는 이런 규모라 그러면 외연 확장을 더 한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기본적인 개념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외연 확장이 그렇게 확 커지지 못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소통학회 앞에다가 뭘 더 붙여가지고 줄이던가 아니면 소통학회 역할이 반드시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커지던가 아니라 학제간 또는 산업 간의 그런 소통을 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게 소통학회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학회가 혼자서 어떤 학회 활동을 계속 한다기보다 아까 뭐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분야, 뭐 테크놀로지 분야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또 메타버스 또 많이 좀 유행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분야도 되고 해서 다른 학회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만들면 소통학회가 갖고 있는 작지만 조금 더 큰 영역까지도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학회가 미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의견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동성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태혁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선생님들이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시면. 오늘 보니까 이 부산에 계신 이훈순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하재석 선생님이 또 접속을 하셨어요. 하재석 선생님도 지금 일리노이 주니까 임태혁 선생님하고 같은 시간대에 그 미국에 같은 시간대 있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로윈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밤늦게 듣고 계시니까 하재석 선생님이 한번 의견을 한번 줘 보시죠. 인사도 하시고 이게 미국에 계셨으니까 이사신데 인사도 못 하셨을 테니까 그동안. 제가 반갑습니다, 임태혁 선생님. 제가 소통학회 아직 신임 멤버고 소통학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가운데 오늘 그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고 또 교수님의 오랜 고민이나 통찰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언급을 한다면 최근에 그 임태석 교수님도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교수님? 듣기는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인기를 크게 좀 실감을 하고 또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그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인종들, 많은 계층들,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 한국 문화 콘텐츠를 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나 훌루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엄청난 현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해진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그 연구의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사람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측면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그 임태석 교수님 이제 이런 문화 현상에 대해서 혹시 뭐 꼭 오징어 게임을 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이런 열풍을
단순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또 다른 얘기 있으면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국 떠날 예. 때는 우리가 그냥 중진국의 중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디클러레이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선진국에 꼬라비지만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소득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일본이 그동안에 깝죽거리다가 요즘에 뭐 몇 냥 차이 난다고 깝죽거리냐 그러면 일본도 조용해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고 BTS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아이돌 그룹들은 세계 최고고 뭐 BTS 때문에 미국의 아미들은 BTS 썼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그들을 위해서 일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국가도 이렇게 그 한국처럼 강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은 비디오 게임도 뭐도 결국은 다 장악하는데 굉장한 천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도 계속 이런 것들에 우리 커뮤니케이션도 끼이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고 판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실 그 게임 같은 것도 소셜 미디어에서 전개되는 게임들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하지만 그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세토시 예. 아니 그 저쪽 그 저기 카페 말씀하신 분 우리가 예, 회원수가 작으니까 김두성 박사님입니다. 예. 우리가 회원수가 작으니까 집중하자. 지금 사실은 그 학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말씀인데 저는 학회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욕심을 갖자. 그래서 회원수를 작다가 하지 말고 회원수를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콘텐츠를 늘려나가면 회원수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소통학회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이런 콘텐츠까지 전부 다 소셜미디어 연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회가 다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학회 몇몇 분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움직이면서 분과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분과에 또 다른 다른 학문하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그런 분과가 점점 성장하면 앞으로 좀 기원이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학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지금 당장 이룩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제너레이션에서 못할지 모르지만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라도 이 학회가 정말 수천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비전을 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뭐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찾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꿈이 큽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네네. 간단히 언급하면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으로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거라는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 현재 같은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게 결국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사실은 1대1 대화뿐만 아니라 뉴스나 정보 같은 것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아주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 주변에서 보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통해서 엄청난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서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변하는 것뿐 아니라 뉴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들한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그 어린 친구들한테 미치고 있는지 사실 많은 것들이 진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또 추가적인 연구, 그걸 통해서 소통학회가 더 많은 역할과 그다음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저기 사실은 이번 이 코비드 미국에서는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는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면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회보다는 훨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75%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25% 정도는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거고 사적이고 프라이빗한 것은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그 연구는 당연히 소셜미디어로 시프트 해야 된다고. 나머지 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그 핵심 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빨리 장악하는 사람이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대성하면 저는 안 합니다. 이제 저는 편하게 살라고 은퇴하면 저 한국에 돌아가서 농사 지을 생각입니다. 예, 예. 자, 하세요. 예. 자, 하재석 선생님 저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지금 일리노이대에 있고요. 일리노이가 메인 캠퍼스가 어바나 샴페인인데 캠퍼스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 하나는 시카고에 있고 하나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저는 스프링필드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연구는 주로 제가 기자로 일한 경험이 좀 바탕돼서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나 저널리즘 쪽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학에서는 좀 가깝게 늦진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또 소셜 미디어라는 게 뉴스 것들의 전달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학회의 영역이라는 게 앞으로 전망도 밝고 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비드 사태가 아니면 우리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만나 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카고에서 학회하면 서로 두 분이 만나세요. 뭐 케이카나 뭐 AJMC나 해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손수진 선생님, 예, 조순희 선생님은 지금 이동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셔서 이렇게 그 채팅창에 이제 그 글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조순희 선생님은 지금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시고요. 그 지금 장신대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자, 이은선 선생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이은순입니다. 저는 소통학회 이번 이제 초대 회장님 임태석 교수님 모신다는 얘기로 사실은 서울에 갈까를 막 심각하게 초대 고민. 회장님 아니고 초대 네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고 또 제가 사실은 불어불문학과에서 신문방송학과로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또 거기 안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접하게 된 그 통로가 다 임태석 교수님 그 영향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과 총무 간사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허경호 교수님은 논문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뵀는데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유상건 회장님 경우는 사실
제 남편의 직속 선배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저를 이번 이번 집행부에서 대외 협력 협력이사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크게 이바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제가 미네소타 대학 박사 나왔을 때 처음 학회에 왔을 때 정말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 노가운 교수님도 몇 번 제가 뵀었고 조수진 선생님도 사적으로 인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미래 비전에 관해서 저는 정말 너무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인즉슨 보면 제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를 하고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석사하고 미네소타에서도 계속해서 사실 정통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했고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제가 미네소타 대학에 다닐 때 사실 융합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통계와 함께 사회심리, 발달심리, 가족학 이런 관계학, 융합학을 좀 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제가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강사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좀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까? 이거에 관한 굉장한 고심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논문을 이때도 여러 선배님, 그리고 임태석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제가 헬스를 썼어요. 대인컴이지만 헬스컴을 끼워서 썼었는데,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제가 학교에 지원을 할 때 포지셔닝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변화되는 양상이 너무나 빨랐어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잡시장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학계에서 너무나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그런데다가 융합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잡시장에 이제 탁 뛰어들었을 때 어디에서도 대인컴이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을 뽑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제가 직면을 해서 그때 사실은 어찌 보면 남편이 이제 체육 쪽이라서 같이 계속해서 협업을 하면서 신체 활동 그리고 이의지 관련된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아대 신임 교수로 채용이 된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임태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딱 그 방향으로 제가 이건 미리 제가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렇게 융합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을 말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용되고 저를 소개하는 데 보면은 뭐 미디어 심리학과 융합학 전공,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저를 지금 광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빠른 변화에 이렇게 발맞추기 위한 임용 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전공 프레임을 좀 바꾸고서 이번 학기에 막 빅데이터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막 코딩 공부를 막 시키고 애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패스트 캠퍼스에 그 코딩 수업을 들어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학생들을 막 가르쳐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몇의 코딩 온라인 교육을 다 듣고 지금 이렇게 막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임 교수로서 사실은 임태석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 그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학이 변화가는 과정이 옳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정말 너무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이걸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의 지금 교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향후 몇 년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컴 전공자로서 이 학회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학회가 이렇게 포커스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이런 그 고민들은 좀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동감을 정말 해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하해. 네, 이현수 감사합니다. 박사는 저와 친인척 관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먹었는데. 혹시 그 아빠가 예. 아빠가 우리 아내와 사촌지간입니다. 아, 이현수 박사의 아버지가 제 아, 아내와 사촌지간.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예. 그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 한마디씩 의견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또 이렇게 연락책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상현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조용히 저희의 이제 논의를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김상현 선생님도 인사 한번 그 여기 좀 접속하시는데 인사 정도는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잠깐 간단하게 인사하고 아니 거기는 안 보이니까 여기서 와서 네. 아니 주무실 때? 네. 아직 안 주무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 인사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잠깐 인사말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의견.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원래는 제가 이제 저 지금 강원대학교에 있는 김상현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기 임 교수님을 직접 좀 모시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좀 불발되면서 좀 미션이 이제 제대로 성공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고요. 네, 오늘 임 교수님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아마 제가 가장 동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승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대부분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문에서는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약간 이 학문적인 융합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라이즈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어렵더라도 같이 좀 배우면서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궁금하니까 임 교수님 밑에서 네. 공부했고 미국 가서 공부했다는 얘기 해야지. 전공도 그럼 전공도 얘기하고. 머리가 너무 이상하게. 당연히 모르잖아. 네, 저는 2002년도에 이제 임 교수님이랑 같이 미국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5년도에 학교에 들어왔다가 임철숙 교수님 2003년에 미국에 가실 때 제가 같이 따라갔었죠. 따라갔다고 얘기해야 돼. 박사를 임 교수님께서 하셨던 미시간 스테이트로 갔다가 그때 임 교수님께서 저한테 통계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라고 하셨었어요. 통계학과에서 수업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에 제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혼자 뭔가 독학하는데 상당히 좋은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야 임 교수님께 제 평생의 빚을 졌기 때문에 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때 그 조언과 같이 연구했었던 그때 경험들이나 그때 공부했었던 것들이 지금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 교수님은 사실은 교수님께서 이미 코딩을 원래 잘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트렌드가 물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조금 더 심화된다고 할까요? 그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장 노치가 잘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소개를 해. 예. 김상현 선생님께서도 인사를 해주셨고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20주년을 저희가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소통학회가 계속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소통학회와 더불어서 한국의 소통학, 나아가서는 이제 소통이라는 것 자체를 그에 대해서 계속 학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임태석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런 그 이 융합, 타학문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역설적이지만 이런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공간에 있는 분과도 동시에 접속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미국에 이제 케이카가 있듯이 이런 나중에 이제 그냥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이후에 이제 소통학회 이제 집행부나 차기 집행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국에 계신 이 학자들과도 교류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시간 이제 우리가 논의와 토론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유상건 회장님께서 일종의 이 폐회사 정도를 하시고 이 마무리를 오늘의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되나요? 얼굴은 안 나오죠? 네. 임 교수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소통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또는 확신을 하게 됐고, 저희 학회가 미래에 나가야 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을 했고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을 박사를 받고 지금 소속은 공대입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의 꿈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소통학회를 맡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눈을 뜬 게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팀도 우승을 잘하면 소통이 잘 돼서 그렇고, 지금 군대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들이 소통이고, 또 의료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고, 그래서 소통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와 닿으면서 다음 제가 리서치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일단 일장으로 논문을 좀 써봐야 되겠다.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허경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 지수라는 게 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근데 임기가 거의 다 돼서 그냥 쓱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요. 그 부분에 좀 한번 매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용도해 주셔서, 또 빛을 보여주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건강하시라는 말씀, 또 그리고 곧 뵙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희가 마련한 소통학회 회고의 전망 특별 강연회는 마치겠습니다. 예, 오랜 발표를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들어주신 임태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에서 대면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예.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예,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저기서 우리가 여기 쓴 거는 저기를 찍어. 우리가 뒤에 있고. 가장 배경 없어서. 아니
아,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도 나오게. 이거 하는 나오게. 이리 오시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고요. 얘를 돌리는. 안 보여? 이게 나올 필요는 없고 바람이 나오고. 네, 찍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면서 정리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 네. 잠깐만요. 이거 갖고 가서. 괜찮아요. 왜안 가도 그것도 일단 올리고. 기념 촬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시죠. 안녕. 예, 분석을 하고, 예, 네. 저 장인어른 생신인가 저기